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양시장 하락적인 부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예상을 한 그대로 흘러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저번주에 외국인 수급이 개인 투자자들의 혼란을 주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그냥 하루만 더 참고 보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게 좀 맞아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 그만큼 우리가 시장에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고 보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잭슨홀 미팅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아쉬운 거는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이것 또한 지나가 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들이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낙폭이 크면은 조정 기간이 짧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지지부진하면은 조정 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고 지금 시장을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공유를 해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항상 구독이랑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팍팍 시원하게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현대 로템이랑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건데, 현대 로템은 좋은 내용적인 부분이 떴어요. 4조 4,992억 원의 공급 계약 체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분석을 해드릴 거고, 앞으로의 우리가 좀 성장적인 부분이라든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다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지금까지 시장을 딱 놓고 보면 코스피도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시장이 하락이 나오면은 당연히 속상하고 미치겠고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그 전부터 내용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알았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크게 데미지는 받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맨날 시장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남들보다는 저랑 하시면서 편안한 길을 가셨으면 좋겠기 때문에 같이 분석을 해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꼭 시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해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수급적인 부분을 놓고 보면은 개인은 순 매수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순 매도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랑 현선물은 매도를 진행을 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매수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강도가 계속해서 좀 약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강도가 약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매도로 좀 전환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수가 낙폭은 아직은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고 아직 바닥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염두를 해두고 시장을 지금은 봐야 된다.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본다라기보다도 나는 홍명보라든지 김민재처럼 수비적으로 시장을 보겠다, 보수적으로 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잭슨홀 미팅 해석의 결과는 당연히 아쉬움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표정을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입에 딱 보면은 입에 욕이 나오기 직전에 거품을 물고 미치겠다 욕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일단 시장이 기대했던 바로는 없었어요.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도 없었고 당분간 고금리를 이어간다, 이런 내용적인 부분, 그래서 좀 희망적인 코멘트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아쉬운데, 저번주 외국인이 매수로 들어오면서 그래도 지수가 버티는 흐름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역시나 그때도 주도주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전주에 항상 문제가 됐던 게 외국인이 들어오는 게 개인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혼돈을 줘서 올려놓고 팔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브리핑을 해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저도 VIP 방에다가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요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제가 리딩을 할 때 8월 25일 날 써드린 글이에요. 외국인의 매수는 상승을 시켜놓고 매도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들게 한다. 그리고 우리가 좀 봐야 되는 포인트가, 중요한 게 비트코인을 좀 보셨어야 됐다, 비트코인을 안 보면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얻어야 돼요. 그냥 주식이랑 비트코인이랑 다르니까 무슨 상관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미팅의 결과가 긍정적이면은 비트코인이 좀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코인의 움직임이 전혀 없었다, 이런 해석적인 부분이 분명히 필요해요. 이거를 아느냐 모르느냐 차이가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이때도 좀 우리가 헷갈려 했던 부분이, 외국인들이 자꾸만 매수로 들어오다 보니까는
여기서 지수가 오르니까 지금 살까? 아니면은 하루 더 기다려야 되나? 요런 심리적인 부분이 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렸던 게 기다려야 된다. 여러분들은 참았다가 사야 된다. 시장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리해서 공격적으로 들어간다라기보다도 오히려 기다렸다 사고 지수가 올라왔다라고 하면은 수익 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일부 챙겨가면서 여러분들이 현금 확보를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결국에는 요게 또 맞아 떨어진다고요. 제가 8월 26일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은, 자, 오늘 미국 증시 상승 영향으로 강세장이지만 주말 앞두고 있는 잭슨홀 미팅 결과가 내일 나온다. 수익 나는 것들은 일부 챙겨가면서 여러분들 진행을 하세요. 그러면은 저는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알려드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 공유를 해드리고,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 빠삭하게 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 제가 뭐 없는 말을 괜히 지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 파세요 뭐 저거 파세요 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는 거. 그래서 비트코인 움직임이 전혀 없었다라고 강조를 드렸던 게 그만큼의 지금 외국인들이 페이크적인 부분이 나온다. 요거는 우리가 무조건 기억을 하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침장을 딱 열어서 봤을 때 나스닥 선물 자체가 상승을 하면은 오늘 아침 급락시 저점 매수는 가능한 부분은 분명히 있었지만 나스닥 선물이 하락을 하면서 미국 증시 추가 하락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일단은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리스크 관리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시장이 올라왔을 때 우리가 일정 부분 수익 나는 것들에 대해서 챙겨가면서 진행을 하는 게 리스크 관리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야지만 나도 현금을 또 수익으로 현금을 만들고 또 시장이 빠졌을 때 내가 또 살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결국에는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냐 못했냐에 따라서 좀 결과적인 부분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7월 기술적 반등분을 되돌리는 조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9월 중에서 하순 이후에 올 걸로 좀 예상이 됐던 역실적 장세 조금은 좀 빠르게 좀 조기 도래 전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일단은 코스피 지수 기준 1차 하단 지지선인 2350포인트, 그 다음에 2차 지지선이 2200포인트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2425포인트예요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 아이고, 이거를 좀 내릴게요. 지금 2425포인트이기 때문에 2350포인트까지는 좀 밑으로 빠질 수 있다, 열어두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고, 2350포인트를 지지를 못한다 라고 하면은 2220포인트까지는 좀 열어두시고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좋을 것 같다라기보다도 봐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만큼의 보수적으로 보는 게 지금은 중요한 거지, 시장이 살짝 들어 올리네, 나 빨리 미친듯이 빨리빨리 나도 타야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조건 시장은 여러분들이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일단 개별 종목에 대해서도 우리가 내용적인 부분이라든지 이슈적인 부분, 그것도 잘 체크를 하셔서 보셔야 되는 거고, 일단 뭐 결과가 이미 나왔잖아요. 잭슨홀 미팅 이슈는 이대로 좀 어느 정도 악재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악재라기보다도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 또한 지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환율이랑 외국인의 선물 시장에 대해서 수급적인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한 가지 좀 아쉽고 짜증나는 게 뭐냐면은 지금 환율이 이렇게 지금 1348.10원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 부분은 당연히 뭐 환율이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시장 자체가 좋을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1350원도 돌파가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아직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만큼 환율이 올라가면은 외국인 수급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지수도 당연히 빠질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요런 것들만 체크를 하신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공격적으로 잡아야 되는 시장인지 아니면은 좀 보수적으로 잡아야 되는 시장인지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구분이 될 수 있으니까 천천히 시장을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기보다도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강력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뭐 미국 시장 보면은 뭐 미국 시장도 3%대 하락적인 부분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 시장도 오늘은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사람은 거의 없지 않겠나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일단 미국 7월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지수 상승세가 둔화가 되면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가 된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그러면서 장 초반에는
살짝 보면은 정말 살짝 돌아 올리는 부분은 분명히 있기는 했는데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인플레이션 억제하기 위해서 강력한 긴축 정책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발언을 하면서 좀 증시가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내용은 절대 아니에요. 뭐 울트라 스텝에 대해서 새롭게 언급을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연준에서 하는 일은 일단은 금리를 올려서라도 인플레이션을 좀 잡아내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당연히 경기 침체가 따라오는 부분은 있는데 일단 인플레이션을 잡아놓고 경기 침체가 오면은 그 경기를 올려야 되는 부양책을 또 발표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파월이 높은 금리, 느린 성장, 가계 기업의 고통이라는 비용을 좀 수반하더라도 인플레이션 대응이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던 부분, 뭐 시장 경제가 다 그렇게 똑같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최근 베어마켓 랠리를 이끈 내년 초 금리 정책 방향성 전환 기대감이 소멸이 되면서 모든 섹터의 하락적인 부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핵심적인 거는 환율이랑 외국인 선물 시장 수급 체크, 이게 조금 이게 메모장이 좀 색깔을 입힐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색깔을 못 입혀가지고, 일단 뭐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는 거는 환율, 외국인의 선물 시장 수급 체크,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아침마다 하셔야 되는 우리의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좀 단타 종목으로 주말 어제 영상에서 좀 추천을 드렸던 게 두산 인프라코어를 좀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항상 어제 말씀을 드렸던 거는 제가 영상에서 아침장도 좀 예상 체결량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VIP방도 같이 좀 추천을 드린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도 지금 6,450원 이하로 우리는 1차 매수를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도 지금 1차 매수 6,450원 이하로 좀 단기적으로 여러분들도 좀 같이 보시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라고 보여지는 부분,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뭐 오늘의 하락적인 부분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뭐 시장이 빠지다 보니까는 좀 하락이 나오는 거고, 우리는 좀 밑에서 천천히 차곡차곡 모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 올라갔을 때 여기서 뛰어든 게 아니라 눌림목을 확실히 보고 우리는 모아가고 준비를 하고 수익적인 부분을 좀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내용적인 부분을 딱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나이스해요. 그리고 차트적으로도 우리가 좋아하는 여기서 상승이 나오고 눌림이 나왔을 때 우리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은, 이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크레인, 굴착기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기업인데 건설 경기에 영향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은 뭐 건설 경기라기보다도 중국의 모멘텀이랑 같이 좀 묶어서 보는 부분이 있는데, 주요 판매 지역인 중국의 경기 부양 조치의 실적에 대해서 수의 기대감을 갖고 있다. 이게 내수 판매 비중은 19%고 수출 비중 자체가 81%인데 중국에 대한 판매 비중이 매우 높아요. 작년까지는 뭐 30%까지 올라갔던 부분이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좁혀놓은 부분이 있는데, 중국 시장의 의존도를 좀 낮추기 위해서 남미랑 동남아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척을 하는 부분이 있고, 부동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동산 경기 침체 조짐에 따라서 경제 위기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인프라 투자를 하면서 지출을 하는 부분이 있고,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고속철도라든지 수로, 에너지 이런 분야에 1조를 쏟아부을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조가 원이 아니라 1조 위안이에요. 그러면은 195조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중국 정부가 도로랑 가스, 수도관, 뭐 공원 이런 도시 기반 시설 건설 사업에도 올해에만 이 사업이 약 272조 원 투입을 예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게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도 국내뿐만이 아니라 신흥시장 매출 18%로 좀 상승적인 부분이 있고, 북미 유럽 시장 매출도 꾸준하게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당연히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경기 위축에 나왔기 때문에 건설 기계 장비 시장은 좀 어느 정도 타격을 받는 부분은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어차피 이거를 가지고 중장기로 끌고 간다라기보다도 지금 거래대금이라든지 차트 기술적인 부분을 보고 단기성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6,450원 이하에서 지금 6,370원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분할적으로 여러분들이 촉촉촉촉
매수를 진행을 하셔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자, 그리고 현대 로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면은,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저도 뭐 현대 로템을 19,800원 이하로 좀 매수를 하시라고 뭐 추천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 뭐 이렇게 수익적인 부분이 잘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현대 로템에 대해서 오늘 좋은 기사적인 부분이 딱 나왔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자, 폴란드 군비청이랑 4조 492억 원 네,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뭐 기사적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좀 오늘은 하락적인 부분이 뭐 지금은 보합권에 머물러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추가 상승에 대해서 기대를 할 수 있는 여력은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주력이 K2 전차예요. 폴란드에 이어서 모로코라든지 이집트 수출 계약 진행 소식적인 부분이 있는데, K2 전차랑 K9 자주포에 대해서 좀 체결을 한 부분, 그래서 전차 완성품을 수출한 첫 사례가 되는 부분이 있고, 폴란드 수출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 방산 관련 인원을 신규 채용을 확대를 한다, 뭐 이런 예정적인 부분이 갖고 있는데, 2020년도 기존의 K2 전차를 개조를 해서 폴란드 맞춤형 모델인 K2PL을 좀 제안을 했던 부분이 있고, 올해 5월 31일 날 폴란드 국방부 장이 현대로템 창원 공장을 방문을 했던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요런 거는 어차피 앞으로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뭐 결과적으로 결과가 너무 잘 나와서 좀 다행인 부분, 그리고 요런 것들 실적에 대해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의 희소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실적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만 좀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실적이 결국에는 좋았던 종목들이 계속해서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는 부분, 거기다가 좋은 내용까지, 당연히 실적이 좋으니까 좋은 내용도 따라올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1차 수출 물량에 대한 계약으로 K2 전차는 180대 4조 원대, 그 다음에 K9 자주포는 뭐 48문으로 1조 원대, K2랑 K9은 올해 말부터 국내 생산 물량 인도가 시작이 될 예정이고, 최근에 모로코 정부랑 한국군 주력 지상 무기인 K2 전차 조달에 대해서 협상을 시작을 했던 부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좋은 이슈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 이집트 터널청으로부터 이집트 카이로 메트로 3호선 전동차 공급이라든지 현지화 사업 낙찰 통지서를 수령을 하고 계약 체결을 위해서 카이로로 출장을 갔다라고 보면은, 이 현대 로템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과거에 대북주랑 좀 연결이 돼 있던 게 결국에는 철도가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현대 로템이 뭐 대북주로 뭐 상승이 나왔던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뭐 방산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철도 관련해서도 지금 이집트 터널청, 이집트랑 철도 관련으로도 같이 좀 좋은 내용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또 노르웨이의 K2 전차 최소 76대에서 최대 100대의 수출을 진행하는 계약도 임박한 부분, 계약 규모 자체는 뭐 1조 6천억 원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이 일어난 다음 그 이후에 유럽의 나토 가입국을 중심으로 국방비 증액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 근데 거기다가 우리나라의 K2 전차를 찾는 거는 다른 무기들에 비해서, 다른 같은 전차기는 하지만 다른 나라의 전차에 비해서 굉장히 가성비가 좋다, 가격은 저렴한데 성능이 더 좋으면은 당연히 우리나라 전차를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나라 이 방산 쪽에 대해서 세계 시장이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갖고, 결국에는 세계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뭐 수주가 많이 나오면은 당연히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거는 우리가 항상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잘 해서 좋은 결과로 만들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시장이 빠지는 거에 대해서 뭐 당연히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우리는 시장이 빠질 거에 대해서 미리 예상을 했던 부분, 알 수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뭐 비트코인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 공유를 해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 얼마나 누가 더 잘 파악을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좀 전략적인 부분, 계획적인 부분을 명확하고 좀 완벽하게 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 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지금 1개월에 33만원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만 문자 딱 보내주시면은 저랑 실시간으로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뭐 시장 빠진다고 여러분들 막 스트레스 하면은 여러분들 머리카락도 더 빠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냥 요번에 하락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또 지나가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너무 염려나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